돈을 잘 버는 사람들의 돈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돈의 감각을 키웠으며 돈에 대한 철학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인내력이 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버티는 기술이 있으며 거기엔 7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부자들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습니다. 그에 따르면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긍정과 희망보다 두려움과 공포에 먼저 반응합니다. 그러나 버티는 습관으로 부자의 근육이 생긴 사람들은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습니다. 시장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분하게 반응합니다. 둘째, 목적과 목표를 구분합니다. 그들은 인생의 큰 그림을 먼저 그린 후 전략을 결정합니다. 버틸 줄 아는 그들은 먼저 방향을 잡고 목표를 정한 뒤 전략을 세웁니다.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셋째, 보수적이지만 공격적입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불리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원래 자산을 지키면서 조금씩 불리기를 원하죠. 인내력을 갖춘 사람들은 한 곳에 전 재산을 걸지 않고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를 합니다. 넷째, 상상력입니다. 현재의 무질서 다음에 어떤 세상이 올지 그 다음을 내다보는 상상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물고기를 절대 쫓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에 따르면 돈은 발이 4개라 인간보다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과 돈이 경주하면 절대로 인간이 돈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부자들은 잘 알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노련한 낚시꾼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지 않듯이 돈이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던지고 낚싯줄을 들이우는 사람들입니다. 여섯째,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몸테크에도 강합니다. 몸테크는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든 뒤 그 시간을 운동이나 대인관계 등에 투자하는 일을 말합니다. 마지막 특징으로 부자들은 나비를 본다는 점입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 토네이도를 만든다는 나비 효과를 들어본 적 있을 텐데요. 부자들은 지금은 나비지만 앞으로 태풍의 눈이 될 존재를 미리 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돈의 감각은 타고나는 것일까 길러지는 것일까 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재테크 책은 전자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타고나는 것이라면 사실 후천적 노력의 필요는 없어지겠죠. 옛말에는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는 뜻으로 대부유천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분명 하늘이 내려준 부자일 겁니다. 그러나 자산이 10억에서 50억 사이의 부자들 또한 돈의 감각을 타고난 존재일까요? 우리는 돈 버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정작 돈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국영수 공부하겠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만 자녀 앞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면 돈 걱정 같은 건 아빠한테 맡기고 넌 공부나 열심히 해 라고 반응합니다. 돈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서 대학을 졸업해 사회생활을 하면 평생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위해 일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의 감각을 키워서 돈을 벌고자 한다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할 것이다 라는 워런 버핏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고 중간이 거의 없습니다. 바로 자신의 판단력과 직관을 확신하고 오직 자신의 감만 믿고 못 먹어도 고를 외치는 사람과 귀가 얇아 전문가나 도사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직관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는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오류와 편향에서 벗어나려면 직관적 사고에 의존하는 방식이 위험한 투자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직관적 사고는 안전성을 추구하며 규칙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주식시장과 투자시장이 항상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논리적 사고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카너먼에 따르면 논리적 사고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직관적 사고가 제안한 생각과 행동을 주시하고 통제하면서 일부는 행위를 통해 직접 표현하고 또 일부는 억누르거나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리적 사고는 논리적이어서 더 믿을만 하다고 여겨지지만 그 치명적 문제는 게으르다는 점입니다. 오래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최고의 선택을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순간순간의 흐름이 중요하고 적절하게 매수할 타이밍과 매매할 타이밍을 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직관적 사고를 끄고 논리적 사고만 의존해 의사결정을 했다가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양쪽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타이밍을 잡을 때는 직관적 사고를, 분석과 비교 등 비교적 장기적인 두뇌 작업에는 논리적 사고에 의존하는 것이 최선의 투자 방법입니다. 불황 때문에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저평가된 기업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불황이 다시 올지 모르고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주식이 없다면 바닥 근처라고 생각해도 실제 주식을 매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불황시장은 비교적 짧고 호황은 깁니다. 주식시장이 쌀 때 좋은 기업에 투자하다 보면 약세장은 지나가기 마련이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어둡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위축 속도에 따라 가격 하락, 폭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그 이유는 다주택자의 증가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출 규제와 더불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거의 폭탄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패닉에 빠진 이들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만 키우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투자 수요 증가로 집값이 급등했고 위기가 오자 투자 수요는 반대로 수매로 이어져 집값 하락의 결정적 이유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현재까지 느껴온 위기의 강도는 1998년 IMF보다는 약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는 셉니다. 우리가 맞은 두 번째 위기라는 게 중론이지만 투자자의 세계에서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변동성이 심할수록 좋은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국가도 국민도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투자자만이 생존할 것이라는 말을 곱씹어 볼 때입니다. 부동산은 앞으로 오를 곳만 오르고 나머지 지역은 떨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19곳, 그리고 세종시 외에 나머지 지방에 대해서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글쎄요 라고 답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5가지 원칙은 첫째,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나만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고 나만의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부동산은 현재 가치만 파악해도 절반의 성공입니다.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확실하게 분석하는 노하우를 습득하면 됩니다. 셋째, 부동산은 미래 가치를 사는 것입니다. 현재 가치보다 높아질 미래 가치를 파악하는 노하우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넷째, 부동산 수요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역별, 상품별 수요를 추정하고 적정 가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결국은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살까요? 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투자입니다. 미래 가치가 확보된 핵심 입지 포트폴리오 지역 10개 이상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고 부동산도 주식처럼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여기에 실천이 추가됩니다. 즉 부동산에서는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이기에 직접 찾아가 두 눈으로 보면서 손으로 만져보고 발로 두들려보는 과정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투자하면 많은 사람이 부동산을 가장 먼저 떠올렸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관심을 돌려 빚을 내어 투자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투자 이전에 돈 공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돈 공부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고 돈 공부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슈퍼리치들에게 배우는 돈 공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돈 공부의 변함없는 원칙들을 정리해보고 싶다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수기서점 팔방미인 영숙씨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또 만나요. 안녕.